프로젝트 1260, 오늘은 981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그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올해 2024년에 주목해야 될 글로벌 정상회담에 대해서, 글로벌 서밋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한 10가지 정도가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Ambitious Targets Require Real Action, 아주 야심찬 계획은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Real Action,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발표한 것은 작년 12월 21일 날 발표한 것인데, 첫 번째 그 세계 무역기구 WTO 컨퍼런스가 이제 3월 어저께 날짜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나간 내용은 이 WTO 세계무역기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WTO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O Ministerial Conference,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이렇게 열린 회담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서밋이 Grappling with Difficult Reform Issues, 그래플링 하면 아주 경론이 예상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작년에 사용했지만, 이번에도 경론이 예상이 돼 가지고 3월 2일 날 이렇게까지 연기가 되는, 거기서 얘기가 된 것은 WTO의 Dispute Settlement System, 분쟁, 서로 이제 무역을 했는데 분쟁, 가격의 수송로에 뭐 여러 가지 손해배상부터 그런 분쟁 시스템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무역이 중국과 미국으로 권역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역시 이게 무역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 그리고 Fisheries Subsidies Agreement, 어업 협정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경론이 그래플링했다, 경론이 이렇다는, 경론이 예상될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 WTO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3월 1일 날짜로 이게 계속 진행되는 중에 이제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중앙에 하늘색 이렇게 터번을 두르고 있는 흑인 여자분께서 의장이 WTO의 의장으로 계신 분인데, 그런 내용에서 4,000명의 미니스터스, 4,000명의 장관들, 그리고 164개국의 WTO에 가입된 나라가 164개국인 모양인데, 그 나라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The final push to reach outcomes on the various issues at stake.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까지 연장이 됐는데, 왜 연장이 됐냐 하면은 outcomes는 결과물에 도달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결과물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3월 2일까지 이 경론을 하면서 연장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TO에서 두 나라가 새롭게 가입이 됐는데, 164개국 중에서 두 나라가 가입을 하면은 166개국이 되는데, 코모로스와 동티모르가 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 WTO에 새롭게 가입 회원국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 회원국 가입의 중요한 전환기가 중국이 2001년도에 가입을 할 때에, 중국이 WTO에 넣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로 얘기하다 결국 이제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세계 판도가 확 바뀌면서, 중국이 공장에 이렇게 굴뚝에 연기를 많이 품으면서 엄청난 물건을 생산해 내어 가지고 미국은 소비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한 20년 이렇게 끌어오다가 지금은 새롭게 또 갈라서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WTO는 새 멤버가 없다가 거의 이제 8년 만에 코모로스하고 동티모르가 됐는데, 코모로스는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동부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는데, 그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 동쪽, 모잠비크 동쪽에 코모로스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위치한 나라가 WTO 164개국에서 또 추가되는 나라로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쪽이 있는 필리핀 우측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래쪽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아래쪽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동티모르, 영어로는 이제 티모르 레스테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동티모르가 새롭게 WTO에 등록을 해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국가의 발전을 깨보려는 그러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린 그 WTO는 자유무역제도 리버럴 트레이딩 오더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aponization of trade, 무역을 무기화하는 그러한 상황, 아마 어떤 이제 몇 나라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또 인도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최신에 이제 뭐 인도가 굉장히 경제가 많이 성장했던 그런 내용도 생각이 나는데, 인도가 이렇게 떠오르는 다크 호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그러한 제가 본 뉴스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또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there is a little hope, 거의 이 희망이 없는 가운데에 동티모르와 코모로스가 WTO 회원국으로 새롭게 가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에 대한 그 협정도, 어그리먼트도 리미티드라고 했는데, 제한된 전자상거래 협정도 이렇게 잠재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전자상거래에 붙이는 것은 다음 여기 날짜를 보니까 이 MC13, 이번에 열린 게 MC13회로 열렸는데, 다음 회기가 2026년 3월 31일 날 열리는데, 그때까지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하는 그게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Customs Duties를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전자로 이렇게 전송을 해서 하는 데는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 기한이 2026년 3월 30일이니까 이게 전자상거래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날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상회담은 AI for Good Summ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5월 30일부터 31일 이틀 동안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 인사는 물론이고 비영리단체 연구기관 non-profit research institutions나 기업들, corporation이나 international organization에서 많이 참여할 예정인데, 여기가 AI, 지금 이제 AI가 많이 오픈 AI부터 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부터 이제 이 인공지능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할 분야가 디지털과 일반 비즈니스에서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의제가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제너레이티브 AI하고 그리고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말로 하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말을 내가 한글로 하면 한글 알아듣고 영어로 하면 영어로 알아듣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 라지 랭귀지 모델스 LLM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여기 AI 정상회담에서 여기에서 이제 커먼 센스 가드레일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야 할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무한정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을 주게 되면은 그것이 인간의 인간의 그러한 어떤 것을 해칠 수가 있고 또 marginalized groups라고 해서 변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룹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겠다는 커먼센스 가드레일이 제한을 두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제한을 지금도 이제 검색에 입력이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은행을 어떻게 이렇게 뭐 침입할 수 있나 그런 게 언어로나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차단이 되어 버리는 그런 이 장치를 둬야 된다. 커먼센스 가드레일이 아마 이제 오늘 5월 31일 이틀 동안에 이러한 내용이 지금 다뤄질 모양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G7이 있고 G20 정상도 나중에 보게 되는데 G7은 이탈리아 푸글리아라는 데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이탈리아 푸글리아라는 곳은 지도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원으로 타원형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탈리아 동쪽이 되는데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 사이에 이제 아드리아해라고 하는데 아드리아틱시 아드리아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이탈리아 동부 지역에서 G7 이렇게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왜 이곳을 열었냐면은 설명에서는 이곳이야말로 동방과 이스턴과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스가 수세기 동안 4century죠. 수세기 동안 이쪽에서 교차로 역할을 크로스로드 역할을 한 그러니까 컬처럴 크로스로드라고 했는데 지오그래피컬 크로스로드가 되기도 하고 컬처럴 크로스로드 지역적 문화적인 교차점 교차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동부 푸글리아에서 G7 정상회담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잘못하면은 웨스트가 이제 더 레스트가 되는 마지막에 문구에 보시면은 The world is split between the west and the rest. 서방과 그 나머지로 지금 나눠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지켜봐야 될 그 같은데 제가 외교학과 다닐 때도 이제 관심이 블록화 전 세계가 이렇게 블록화 되는데 저는 관심이 눈이 가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고 더 웨스트와 더 레스트로 나누어질 것인가 그것이 G7 정상회담이 있는 6월 달에 가야 조금 이렇게 윤곽이 나타날 것 같은데 G7에서 이제 다루어질 내용들을 보면은 디펜스 오브 유크레인 우크라이나의 방위 전쟁 문제 그리고 에너지 시큐리티 에너지 문제 마이그레이션 이민 문제 오늘 이거 방송하기 전에도 이제 그 탈북자 문제를 다룬 송중기 이 배우가 이렇게 주연으로 나오는 내 이름은 로기안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아주 최근에 나온 영화 같은데 2024년에 좀 굉장히 감명 깊게 보게 됐는데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민 생활하면서 어려운 그 이민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더 실감 있게 와닿지 않을까. 이게 비단 이렇게 중국과 북한의 그런 탈북자 문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마이그레이션 문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부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물에 이렇게 수장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지금 목숨을 전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3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전쟁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이그레이션 문제도 다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이퀄 파트너십 위드 아프리카와의 어떤 동력 평등한 대등한 어떤 파트너십에 관한 문제.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쪽을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같이 협력을 하려는 걸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문제가 빠질 수 없으니까 이것이 BRI, 중국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BRI라고 하는데 Belt and Road Initiative. 뭐 우리 쉬운 말로 이제 1대1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1대1로 BRI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고, 이 이탈리아 푸글리아에서, 이탈리아 동부에 있는 푸글리아 지역에서 열리는 이 이탈리아는 BRI 회원국에 2023년 작년 12월에 이제 중국이 같이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안 했다. Not renewing its membership in the BRI.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또 중국을 떠나서 The West에, The West가 아닌 The West에 합하기로 해서 아마 거기에서도 G7이 열리는 모양인데, 중국과 어떻게 이제 그 위험을 딜리스킹 할 것이냐, 위험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이버시파잉이라고 어프로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다약화해서 중국에서 워낙 많은 물건들이 생산되고, 그것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또 유럽으로 가고 하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무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이렇게 오는 이탈리아 동부의 푸글리아에서 열리는 6월 달에, 6월 초에 그것이 중국에 관한 문제도 지금 깊이 있게 다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오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나토 서밋 정상회담이 7월 July 9 to 11,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나토는 1949년에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75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나토에 이제 새로 회원으로 가입하는 문제가 저쪽 북유럽에 있는 세 나라, 노스핀이라는 나라가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외우기 쉽게 저는 노스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나토 멤버로 스웨덴이 가입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헝가리와 터키가 레티파이, 비준을 하게 될 경우에 스웨덴도 이렇게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근데 가장 그 민감한 문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중에서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 러시아가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되는, 코앞에다가 딱 무기 같은 거 하나, 미사일 같은 거 하면 딱 설치하면은 바로 코앞에다가 그냥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Ukraine is close to NATO than ever before. 우크라이나가 아주 나토에 가까워졌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나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랜더 연구소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를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경제적인 봉쇄를 통해서 러시아를 남하하려는 그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오려는 남진 이 대륙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가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남쪽을 진출을 해야만이, 따뜻한 곳으로 진출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전체 큰 국제 정치상으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하나의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7월 달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나토 회원국들이 계속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도 같이, 물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것이 뜨겁게 논의가 되면서 무기로 따지자면 미국이 가장 많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또 우크라이나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엔 정상회담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유엔 정상회담은 매년 9월 달 9월 22일부터 23일 이틀 동안 유엔 제너럴 어셈블리 상임 이사국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날짜가 바로 9월 22일에서 23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날 또 유엔의 회의가 계속 이어지지만 이날 특별히 이제 먼저 제너럴 어셈블리가 먼저 이렇게 열리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다루어질 아젠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SD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그러는데, 유엔에서 17개 목표를 정해놓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유엔이 이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그 17개 목표를 계속 이제 매년마다 체킹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유엔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중요한 디지털 그 문제, 테크놀 기술을 문제를 다루는 것을 중요하게 또 취급을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SDG 같은 경우에는 이제 UN.org가 있는데 그 앞에 sdgs.un.org를 치시면은 그 상세한 17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쭉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CFR에서는 브릭스 정상회담을 중요하게 꼽고 있는데, 앞에 이제 G7 정상회담이 이 서구, the west and the rest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탈리아 동부 푸글리아 지방에서 열린다면은 이 브릭스는 여기에 이제 BRICS라는 것 자체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기 때문에, 러시아 카잔은 지도에서 여기 보시지만 모스크바가 저쪽 서쪽으로 있는데 러시아 전체를 보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 중앙에서 열리는 브릭스,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물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여기 러시아에서 열리는 것이겠지만, 이 5개 나라, 브릭스 5개 나라,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 나라 외에도 6개의 새로운 멤버가 지금 가입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오는 10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유엔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6개 나라가 새로 가입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이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브릭스에 새롭게 이제 가입하는 것이 어떤 한 축을 나누는 것인가, 아니면은 양쪽에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는 나라들의 한 부류인가, 그런 시선을 이제 많은 언론에서 보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화해를 해가지고 전에 이제 한 미국이 전 세계 무역을 이렇게 다 매니저하면서 이렇게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끝나고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분열되는,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블록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블록화의 성향이 더 짙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완전히 갈라설 수가 없으니까, 미국도 중국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여기 30년 미국에 살면서 아마존이나 이렇게 물건 오다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미국에서 만들겠지 싶은 모든 물건들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테무라는 것이 아마존보다 더 큰 이렇게 회원들이 가입해 가지고 물건 사용하는 거 보면은 미국이 과연 중국의 물건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데서는 미국의 중년 부인께서 이렇게 중국 물건 안 사고 한번 1년을 한번 버티는데 도저히 나중에는 항복 손들고 중국 물건을 샀다. 지금도 그게 최근의 일인데, 중국하고 완전히 갈라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같이 미국은 그쪽 분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니까 그쪽으로 중국을 치고 나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FR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간에 미들 파워가 있는데, 이 블럭이라 해서 블럭을 형성해 가지고 이쪽 중국으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이렇게 양쪽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 세계적인 인구는 절반에 해당한다. Nearly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인데, 이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전 세계의 양이 얼마냐면 a third of economic output, a third, 3분의 1을 이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쪽에 붙느냐, 아니면은 미국이나 일본 그런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큰 흐름을 이렇게 판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앙아시아의 그런 스탄의 그런 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그 실크로드로 말하는 그런 나라도 그 중에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렇게 밑에 이제 파키스탄에 이렇게까지 그런 여러 나라들이 지금 옛날 실크로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중앙에 위치하면서 지금 엄청난 그런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이권을 갖게 되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브릭스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으로 회담이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COP29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것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1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COP의 약자는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되겠고,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정상회담에서는 부분적으로 Grapple with Ways, 여기도 이제 치열한 격론이 예상되는 것은 방법적인 문제. Grapple with Ways가 뭐냐면 Improve Financing for Climate Adaptation,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이제 기후 문제로 인해서 뭐 태양력 발전기도 생기고 풍력 발전기도 생기고, 기후로 인해서 이렇게 지구가 오염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에게 다시 그런 해가 오니까 이거를 이제 극복하자는, 거기에다가 얼마 파이낸싱을 인프로브 할지, 그런 것에 격론이 일 예정이다. 요즘에는 저도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블랙락과 벵가드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벵가드가 기후 협약을 놓고, 블랙락은 기후 협약을 지금 꼭 그렇게 준수해야 되냐, 뭐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 벵가드는 이제 파리 이제 기후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그런 것들을 좀 지키자는 그런 쪽 같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우리 큰 형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이렇게 블랙락이나 벵가드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조금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CFR에서 CFR은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깊이 연구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기후 문제가
좀 넉넉한 사람이야 뭐 기후 이렇게 탄소 배출량 줄이는데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고 저개발국이라든지 아직 중진국에도 이르지 못한 그런 middle income country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후 협약에 많은 것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프로젝트 1260 하면서 그 BRI와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그것이 이제 중앙아시아 쪽 그걸 하면서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 석유나 그런 것을 완전히 이제 없애기는 그것을 해서 극복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그때도 요걸 비슷한 뉘앙스로 언급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는 그 기후 협약에서 나온 그대로 앞에 SDG 유엔에서 하는 17개 목표를 설정해서 매년마다 체크를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이 기후 문제,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엔 또 유엔을 언급하고 있는데 유엔을 많이 언급하는 것 같은데 biological diversity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 문제를 콜롬비아에서 언급하는데 콜롬비아는 남미의 지도에 보시면은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사이에 그리고 북쪽으로는 파나마가 있고 남쪽으로는 브라질이 있는 콜롬비아가 아주 국토가 넓은 지역이고 긴 해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스쿨버스 뉴욕에서 운전하면서 콜롬비아 출신 그 에스코트랑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그 콜롬비아를 아름답게 얘기해가지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꿀떡 같아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여행에 대한 정보도 듣고 한 기억이 나는데 이 콜롬비아가 자연에 대한 그런 문제,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여기에서는 almost 10% of the planet's biodiversity 생물학적인 그 다양성의 10% 거의 10%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100이라면은 10가지가 여기 콜롬비아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터키가 지진이 나면서 터키에서 열리는 것을 이렇게 콜롬비아에서 오늘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거의 이제 열흘 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그 유엔의 생물 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를 콜롬비아에서 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생물학적인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이 금액까지 하면서 500 빌리언 5천억 달러 이 어마무시한 5천억 달러를 세이브하는지 하여튼 그런 가치를 칠 때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 그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이렇게 남는 음식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때에 그것을 식량을 세이브하는 것에서부터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9번째로는 이제 G20 정상회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G7 정상회담이 이탈리아 동부 푸갈리아에서 열리는데 이 G20 정상회담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리냐면은 이것이 이제 브라질의 앞으로 next 2 years 동안에 앞으로 2년 동안에 이런 그 글로벌 아젠다를 잘 하게 될 경우에 이 G20의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보통 우리가 브라질 대통령의 긴 이름보다는 룰라라고 이제 룰루랄라가 아니고 룰라라고 한국 말로 이렇게 하면 꼭 노래 부르는 대통령처럼 보이지만 이 G20의
룰라 대통령께서 브라질 대통령으로서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러한 G20 정상회담이 리오데 자네이루에서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emphasis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이제 강조를 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세안 정상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담, 아시안 서밋, 이스트 아시아 서밋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오스에서 라오스는 이제 베트남의 좌측으로 있고 캄보디아 북쪽으로 위치한 나라가 바로 라오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아시안 정상 아시안 서밋, 이스트 아시아 서밋이 라오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은 external relations, 디지털 디벨로퍼먼트,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물론이고 그 지정학적인 지오폴리틱스, 지정학적인 그 문제 같은 그러한 것을 다루는데 중요한 나라로 언급되는 것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여기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시아 정상회담이 열리는 라오스, 이러한 나라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라는 지역 자체가 베트남부터 거기 이제 라오스 좌측으로 미얀마, 버마라고 했던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 미얀마부터 쪽으로 이제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쪽으로 또 인도 북쪽으로 뭐 네팔, 부탄 이런 지역들이 쭉 걸쳐져 있게 되는데 또 동쪽으로 가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부터 물론 이제 싱가포르도 있지만 그 필리핀을 비롯해서 그런 이렇게 쭉 걸쳐져 하나의 어떤 아시아 전체의 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로 이게 보면은 influx of refugees, 그러한 난민 문제가 앞에도 언급이 마이그레이션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난민 문제와 그리고 드럭 트래피킹, 마약 밀매에 대한 마약 밀매가 해서 이제 한국에도 뭐 이렇게 마약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이 라오스가 여기에서 어떤 라오스도 바라는 것이 균형적인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오스 위쪽으로 중국이 있고 그 베트남, 라오스 우측으로 베트남, 그 동쪽으로 남중국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라오스가 아닌가. CFR에서는 지금 그런 시각으로 아시아 정상회담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라오스에서 좀 뭔가 이렇게 거기서 벌어지는 아시아 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드럭 트래피킹이나 레퓨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균형을 좀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이 지금 되고 있는 이쪽 지역에서 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을 CFR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구글에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라오스를 보시면은 라오스 그 아래쪽으로 메콩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서 타일랜드, 태국을 지나서 메콩강이 쭉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 메콩강은 바로 이렇게 베트남이나 타일랜드, 캄보디아 또는 이 미얀마 뭐 이런 쪽의 경제랑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메인 젖줄은 바로 메콩강이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쭉 아래쪽으로 라오스의 수도가 그 빨간 표시에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엔티엔이라고 그것이 바로 비엔티엔이 라오스의 수도가 되는데 그것이 메콩강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 메콩강이 바로 여러 가지 물자를 수송하고 좋은 물건도 왔다 갔다 하지만 안 좋은 물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라오스에서 이런 거를 좀 균형을 좀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아마 CFR에서 그런 시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